네, 전반적인 시장 얘기와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래저래 하다가 코스피는 2000선 현재 안착 시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먼저 총평을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들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0일 이후 약 한 2달여 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 좀 거센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내외 요인이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9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 시연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국 9월 수출입 지표 부진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역시 국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한은의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8월 국내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9조 8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정부가 아무래도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좀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는 일정 수준, 즉 임계치를 넘는 순간 자산가격 붕괴와 소비 둔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전반적으로 10월 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대내적으로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씩 나눠서 미국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는 건 그 뒤에 항상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붙었었는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 아직도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하고 지금하고 약간 좀 해석이 다른데요. 미국 금리 인상 지연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통상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다면 기초적인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당위성이 내포돼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 지표가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미스매치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미국 금리 인상 지연과 맞물리고 있는 것인데요. 9월 FOMC에서 밝혔던 것처럼 중국발, 즉 대외적인 경기 부진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서의 조정이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타이밍이 계속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경기 지표가 그만큼 부진하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면 이것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제 3분기 GDP도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7%는 좀 무리겠죠. 그렇죠. 다음 주 1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중국이 3Q GDP가 발표되는데요. 10월을 통틀어서 보면 매크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 3Q GDP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3분기의 중국의 월간 지표를 감안해 볼 때 7%보다는 6%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건은 시장의 영향인데요. 최근에 IMF와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중국 성장률을 하향하면서 이미 시장의 눈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달 말 예정인 오중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번 오중전회에서는 기존의 내수 부양이 아닌 성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불안에 그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성장률을 6.6에서 6.8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역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오중전회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슈들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또 나오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 시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16원 70전이 급락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사실 15원 50전 급락하고 물론 급락했던 이유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급락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10월 들면서 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외환시장, 즉 환율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변동성이 가장 큰 부분은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순차적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달러 환율이 1130원 선이 위협을 받았었고 오늘은 112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다시 획일한 상태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지연으로 미달러와 강세가 경감이 됐고요. 국내 수출업체 내구 물량이 급락의 원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중국 3Q GDP 발표 이후 지금과 같은 달러 환율의 급락세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신흥통화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보다 시계를 넓혀본다면 여전히 달러 환율은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고요. 중국발 경기 불안이 신흥통화 전반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환율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10월은 중국 3Q GDP 발표를 전후로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실측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지 못한 우리 국내 시장의 상황인 점이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미되는 종목, 또한 최근에 한 단계 레벨 다운된 달러 환율로 기본적으로 수출업체 중에서 수입 중간재 비용 축소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관련 업종을 좀 눈여겨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좀 환율 효과에 따른 어떤 부품주, 반도체, 전자업종 역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현장 플러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